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 경매TV 안종현입니다. 한번 경매 영상물은요, 지분 투자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사건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건 소재지는 부산광역시지요. 북구 만덕동에 소재하고 있고요. 23평형 아파트인데 그 중에서 3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나왔습니다. 참고로 사건 번호가 화면에도 표시되어 있습니다만은 부산 서부 지원입니다. 2020 타경 10만 8,807호 강제 경매 사건이고, 건번 3,300악기일이 2021년 8월 5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은 3,300악기일인 2021년 8월 5일 날 입찰 참여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분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개략적이나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분 투자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서 첫 번째입니다. 지분을 낙찰받습니다. 받아가지고요, 낙찰받은 지분을 상대방 타지분권자한테 되파는 것이지요. 또 이제 두 번째는 지분을 낙찰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대방 지분을 내가 대사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가 보니까 지분을 낙찰받은 상태에서 이도저도 1번과 2번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타지분권자하고 지분 낙찰자하고 서로 간 합의를 해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소에다 일반 매물로 내놔가지고 매각하는 것이죠. 그죠? 한 번에 내서 수익을 올린다는 거죠. 근데 1번, 2번, 3번에 의한 접근을 지분 낙찰자가 상대방한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서는 전혀 어떤 미동도 안 한다, 이랬을 적에는 4번에서 소송에 의해 가지고 나름대로 수익을 실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소송에 의한 공유 부동산 전부를 경매에 붙이거나 아니면 또는 타 지분을 경매 신청하여서 투자에 따른 수익을 실현하는 그런 쪽으로 지분 경매는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소재 23평형 아파트입니다. 죄송합니다. 3분의 1 지분 경매가 진행 중인 그 사건에 대해서 경매 정보지를 첨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파트 3분의 1 지분 경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물건은요,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에 소재합니다. 법원은 부산 서부 지원이거든요. 2020 타경입니다. 2020 타경 10만 8,807호 강제 경매 사건입니다. 매각 기일은요, 2021년 8월 5일 오전 10시 목요일이네요. 그리고 물건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이고, 본사건 101동입니다. 만덕 베르빌 아파트 101동에 2층입니다. 전체 층수가 23층인데 그 중에서 2층이고, 본사건 통칭 23평형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니까 매각 대상이 이제 토지 및 건물 매각, 지분 매각 나와 있거든요. 여기 3분의 1 지분입니다. 3분의 1 지분 매각이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 조금 전에 매각기를 보셨습니다만은 2021년 8월 5일 해서 3,667만 2천원이 최저 매각 금액입니다. 따라서 3,667만 2천원의 10%인 366만 7,200원을 입찰 보증금으로 준비해 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본사건은 건물과 대지권에 대한 현황입니다. 건물과 대지권에 대한 현황인데요, 여기 보시면 만덕동 나와 있고 2층이고요. 지분 전용 면적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23층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23층이라고 말씀드렸죠. 23층 중에서 2층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59.8 전용 면적입니다. 59.8제곱미터 중에서 19.93 하면 여기 3분의 1 지분입니다. 밑에 요건 이제 대지권이거든요. 18.08 중에서
10.027. 요 역시 마찬가지 3분의 1 지분이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보시면요. 부산도시철도 3호선이 위치해 있네. 지나가네요. 3호선 해가지고 이게 아마 만덕역인데, 만덕역 2번 출구인 것 같아요. 부산도시철도 3호선 만덕역이 소재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2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엎어지면 어떻게 코다할 때 본 사건이 물건이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갑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2001년 9월 4일자 서모 씨라는 분이 전입신고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서모 씨도 보면요, 전입자, 임대차 관계 불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요, 3명이 상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3분의 성씨가 전부 다 서씨입니다. 서씨.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이 서모 씨는 누구냐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상속받으신 분들의 아마 부친인 듯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임장, 지분 경매일지라도요, 임장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초인종가 누르세요. 어떤 분들은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이런 복도에 들어가면 그것도 주거 침입에 해당되잖아요. 그거 무서우면 경매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숨만 쉬고 계시면 됩니다. 이 경매 투자하신다 그러면요, 얼굴에 뭐 깔아야 됩니까? 이걸 깔아야 됩니다. 깔고 그냥 초인종 누르고요. 누르고 안에서 막 해서 욕을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욕 잡수시면 되지. 욕하면 요거도 먹으면 오래 살잖아요. 그죠? 또 부동산 중개업소 가실 적에도 시세 가격 정보를 조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소심한 분들은 말이죠, 바깥에 간판에 전화번호 그거 보고 바깥에서 띡띡띡 전화하는데 그거는 제대로 된 임장이 아닙니다. 들어가셔가지고요, 하다못해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한테 말이죠, 차라도 한잔 얻어 마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 동네 분위기를 파악을 하시고, 또 나아가서 뭐냐면요,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을 앞세워가지고 이러한 유형의 본건이 23평형이지 않습니까? 23평형 아파트면은 이거 매물 나와 있다면 가서 이제 매물 현장도 보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임장의 어떤 노하우다, 능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서모 씨라는 분은 이제 아버님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이 추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유형의 물건 입찰 들어가신다 그러면요, 일단 현장 가셔가지고 이 서모 씨라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 분석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요, 권리관계는 아주 간단합니다. 보시니까 2004년 10월 달에 저당권이 출정되고요. 그 다음에 소유 지분하니까 아마 이때 상속 등기가 된 것 같아요. 그 상태에서 2021년 1월 4일 날 해서 강제경매에서 서모시역 3분의 1 지분이 경매가 진행이 되고, 이게 캠코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경매 신청을 하였더라.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요 먼저 시세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현재 1억 7,900, 이게 보시면 화면에 1억 7,950, 1억 9천, 1억 9,300도 있네요. 1억 7,900, 1억 7,900 하니까 한 1억 한 8천 정도를 매매 가격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 임장하실 적에 정말로 똑소리나게 매매 가격을 여러분들 조사 분석하셔야 됩니다. 조사 분석하셔야 되지. 그냥 법원에서 법원에서 평가한 금액을 믿고 입찰 들어갔다는 자칫 낭패 보는 경우가 많아요. 제법 솔찬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 본건 같은 게 매매 금액이 1억 8천이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이걸 제가 앞으로 잠깐 이동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요, 이게 2021년 8월 5일 날이 3,667만 원인데요. 화면을 다시 이제 줄여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본 사건에 있어서 3분의 1에 해당되는 가격을 법원에서는, 감정에는 얼마로 평가했습니까? 5,730만 원이죠. 그럼 이 5,730만 원 곱하기 3으로 하면요,
전체 가격이 나오잖아요. 그죠? 전체 가격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한 1억 7천, 1억 7,190만 원인데, 한 1억 7,200만 원 정도 나와요. 전체 가격이. 자, 그런데 근본에 2회 유찰했다는 3,000메가 끼려 최저 매각 금액이 3,667만 2천 원이거든요. 그럼 이거 곱하기 3 합해보자 되거죠. 이거 곱하기 3 해보니까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요, 법원에서 평가한 최저 가격인 1차죠. 5,730만 원, 이 부분에 있어서 곱하기 3 하게 되면은 1억 7,200만 원이 나오는데, 근본에 유찰에 따라가지고 근본에 전체 이 아파트에 대한 최저 가치가 1억 1,000만 원으로 보자 이거죠. 그런데 현재 매매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8천만 원이죠. 우리요, 이거 지분 경매니까 확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 매물이야. 근데 1억 8천만 원인데 1억 1,000만 원의 경매 나왔네? 그럼 과연 우리가 이게 이런 걸 공략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공략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죠? 해서 가격 측면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만은 1억 8천만 원이라는 이 금액 자체에 대해 가지고 오늘 방송 영상물 제작하는 날 기준에 가지고 입찰 19일 전입니다. 19일 전이니까 시간은 좀 있단 말이죠. 있기 때문에 임장을 통하셔 가지고 정말로 정확한 가격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뒤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매각 물건 명시에서인데요. 매각 물건 명시에서도 보면 제가 항상 말씀을 안 드립니까? 그러니까 작성일자하고, 그죠? 작성일자입니다. 최선순위 설정일자하고 요거 저는 이거 영상물 제작할 동안은 계속적으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배당 요구 종기 확인하자 이거죠. 그죠? 배당 요구 종기 해가지고, 이 배당 요구 종기가 2021년 3월 29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즉, 최선순위 설정일자는 이 사람이 임차인인 듯한데 전입 날짜 요거 비교해가지고 이거 2001년 9월 24일이지 않습니까? 보다 빠르니까 대항력이 있겠구나. 야, 그럼 두 번째 배당 요구 종기일은 언제지? 2001년 3월 29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배당 요구 여부에 보니까 배당 요구를 안 했네. 그럼 만약 이 사람 진짜 임차인이다 그러면요, 때로는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일단 그렇게 하셔서 어쨌든 작성일자고요, 최선순위 설정일자, 배당 요구, 종기일자, 이 세 가지만은 매각 물건 명시서상에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시고, 또 하나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경매 사건에 있어서 이제 권리 분석은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매각 물건 명시서에 의해서 일단은 1달러가 지어라 이거지요. 그죠? 그래서 어떤 쪽으로 하냐니까, 이게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을 소멸되지 아니하는 거 있어요. 또 두 번째 보니까 매각에 따라서 설정된 것을 보는 지상권 개요, 또 비고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하나 보니까 이거 보셔가지고 여기 보시다시피 여긴 공란이고 없죠. 이것도 공란이잖아요. 그죠? 맨 밑에 보니까 비고난에서 특별 매각 조건이 있으면서 공유자 우선 매수는 1회 하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건 그냥 지분경매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는 그냥 의례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지분경매다 해가지고 타지분권자는 무조건 다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봐가지고 공유자가요, 타지분권자입니다. 우선 매수 신고를 잘못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봐가지고요, 이런 이 공유자가 채무자의 지위를 가졌을 경우는 그 사람들은요, 난 공유자일지라도 우선 매수 권리 노 전혀 절대적으로 어떤 권리가 인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알아가지고 내가 이탈 들어갔는데 저 사람이 타지분권자인데 우선 매수 신고를 잘못한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케이스도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저 사람이 분명히 우선 매수 신고 잘못했다 이거지. 근데 왜 저 사람한테 한마디로 매각을 하느냐? 아니면 또 두 번째, 저 사람 채무자의 지위를 가지는데 왜 저 사람한테 이 부동산을 팔려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내가 법원에다가 태클을 끌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내가 법원에다가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내 머릿속에 뭔가 던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머릿속에 던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봐가지고, 이거 법원의 경매법정에 말이지, 어떤 분들이 심지어 말이죠, 참 안타까워요. 경매법정에 저 앞에 법대가 있거든요. 법대에 사람들 몇 사람 앉아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판사가 할 일 없어요. 봐가지고 경매법정에 앉아있게. 예?
집행관입니다. 그죠? 예. 봐가지고, 법정 분위기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저 사람이 채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아, 저 사람 우선매수 신고했기 때문에, 본사건 같은 경우는 저 사람한테 우선매수 권리로서 최고가 매수인으로서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법정에서 집행관이 이야기하면요. 그 모르는 사람은, 그래, 저게 맞구나. 그냥 집에 가요. 그러면 끝난 거지. 그러면 돈 벌 기회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런 겁니다. 내가 돈 벌려면요. 내 머릿속에 기본적인 경매, 투자에 따른 어떤 지식은 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이 방대해가지고 말이지, 우리가 뭡니까? 사법시험 보는 것처럼, 요즘은 사법시험 없어졌습니다만은, 사법시험 보는 것처럼,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정현 경매TV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공부하시면요, 충분히 습득하실 수가 있고, 또 영상을 보시다가, 모르겠다. 그러면요, 저희 채널에 보면 대문에, 저 휴대폰 번호를 적어 놨습니다. 그거 무료니까, 그냥 부담 없이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신분 안 밝혀도 됩니다. 야, 이 컨설팅 하는 거 아니냐? 저 컨설팅 업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또 보시게 되면요, 이게 하나 있네요. 서모 씨 해가지고요. 이분이 아마 아버님이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여기 보시니까 전입자, 임대차 관계 불분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분 같은 경우 현장 가시가 초현장 누르세요. 누르셔가지고 확실하게 어떤, 또 아니면 또 관리사무소 아니십니까? 관리사무소 가셔가지고 이 관리비를 누가 냅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관리사무소에서 안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 비타오백 한 박스 사가지고 가세요. 제 생각은요, 저는 과거에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물질을 통해서 많이 전달됩니다. 가서 입으로만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이 쳐다보잖아요. 그죠? 개인 비밀 보호법에 해가지고 무슨 안 가르쳐 준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안녕하세요. 이거 만약에 내 낙찰 받게 되면은 관리비가 체납됐다, 미납됐다 그러면 낙찰때 내가 부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이야기해 줘 봐요. 누구냐? 그래서 이거 여기 매각물건 명세상에 화면상에서 제가 이름을 지워버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 사건에 있어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시게 되면 이 이름이 석자가 딱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현재 살고 계시지, 이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그러면 연세가 때, 그럼 부부지간에 상속 받으신 분들은 자식들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간파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관리사무소 방문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조사를 확실하게 하시고, 법원 경우에 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면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와가지고 일부 영상물에서 보면 법원 경우에 투자하면 말이지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말이지 그냥 겁나와라 뚝딱 자칫 잘못하면 피똥 쌉니다. 잘 하셔야 돼요. 제 말씀에 대해서 아마 좀 역겨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건 저는 현실을 저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 다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다시 보시니까 이제 부동산 점유관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점유관계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로 101동 202층대에 있고요. 본건 임차인에서 서모시 이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아버님 같아요. 전입세대 열람 한번 이분이 세대 열람 내역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거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또 밑에 또 보시니까 여기 보시면요, 서모시라는 분이 점유자로서 일단 본건에 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 또 맨 밑에 보시기에는 전입 날짜 안 나오십니까? 전입 날짜 보니까 2001년 9월 24일 날로 딱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입세대 열람 내역 아닙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요,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로 만덕 1로 8 101동 땡땡땡 했습니다. 세대주 명의 서 땡땡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기서 주민등록 앞자리만 나오면 괜찮은데 이게 표시가 안 되니까 모르잖아요. 2002년 9월 24일입니다. 101동 땡땡땡 나와 있거든요. 101동 만덕 베르빌 아파트 나와 있습니다. 2001년 9월 24일부로 전입신고 되어 있다는 것은 요 날짜를 좀 더 기억해 보시죠. 2001년 9월 24일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보시면은 화면을 또 확대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말이죠. 2001년 8월 29일이에요. 그죠? 아까 서모 씨 같은 게 2001년 9월 달에 전입 신고되어 있는데 2001년 8월 달이란 말이죠. 그죠? 8월 달이고 또 밑에 보시니까 상속이죠. 상속. 네, 상속에 의해 가지고 이분이 보니까 이모신데 33년생입니다. 33년생인데 돌아가신 분에 인해 가지고 아마 이분들 전부 다 아드님들 같아요. 연세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 서모시 해가지고 3분의 1씩 지분이 이렇게 상속된 것으로 미뤄봐가지고 아마도 제가 볼 적에는 본 사건의 세대 열람 내역상의 서모시로 등재되어 있으신 분은 연세가 연로하시고 그러하기 때문에 또 돌아가시면 또 뭡니까 그 지분에 대해서 또 자제분들한테 상속 등기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그게 아마 번거로워 가지고 아마 이 상속을 포기를 했지 않겠느냐. 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아마 보니까 소유권 보존 날짜하고 서모시 전입 날짜가 연도는 같고요. 그리고 다른 8월달, 9월달인 것을 미뤄봐가지고 아마도 제가 볼 적에는 이분은 돌아가셨어요. 이분 돌아가셨는데 이분하고 서모시하고는 아마 부부지간이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자식 이 세 분들한테 전부 다 이게 상속이 됐잖아요. 상속이 됐는데 이 세 분 중에서 한 분 지분이 경매가 넘어갔다 이거지요. 자, 그럼 여기서 과연 이 나머지 두 분은 타지분권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유자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우리도 매각물건 명세서도 보셨습니다만은 공유자는 1회에 한해서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명기되어 있거든요. 그럼 과연 이 타지분권자들이 공유자 우선 매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를 살펴보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니까 건전한권이 설정이 되어 있네요. 건전한권이. 건전한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채무자 이분이 아마 돌아가신 분이에요. 채무자 이모씨인데 검정농업협동조합에서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분이 채무자거든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네요. 돌아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된다? 자식들한테 3분의 1씩 지분이 넘어갔잖아요. 그죠? 이건 제가 뭐 어디 다른 영상물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빚도 상속이 되죠. 상속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제분들도 보면은 빚이 채무니까 채무도 상속이 되니까 채무자의 지위를 가지지 않습니까? 세 분 다 채무자의 지위를 가진다니까요. 세 분 다 채무자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우선 매수 권리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기일 당일날 말이지 나는 우선 매수 권리가 인정 안 된다 해서 경매법정 가가지고 썼는데 집행관이 엉뚱하게 말이죠. 타지분권자한테 우선권을 준다더라 그랬을 적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경매법정에서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해야지만 당해 경매 사건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가지고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가짐으로 인해서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차순위 신고 안 했어. 이해관계인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상태에서 나중에 담당 경매회장에 가가지고 뭐라 얘기하면 경매회장이 뜩 보고 얘기할 겁니다. 당신 뭐예요? 그러니까 나 지나가는 과객이요. 그러면 그럴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해관계인의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라도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 사건 전경입니다. 본 사건 전경이고요. 위치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보니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만덕역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만덕역 2번 출구라고 그랬죠. 그죠? 만덕역 2번 출구가 있고 2번 출구잖아요. 본 사건 같은 경우 보면요. 이게 101동과 102동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본 사건 같은 경우는 101동입니다. 101동 해가지고 여기에 소재되어 있습니다. 요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요 라인은 보면은 남향이잖아요. 남향 그죠? 남향인데 이 라인은 보면은 동향이고 그래도 뭐 동향이라 해가지고 햇빛 안 들어오고 그건 아닌데 근데 매매할 때는 약간의 어떤 그 가격의 차이점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본 사건 전체적인 전경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 현재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101동입니다. 101동에 아마도 제가 볼 적에는 이쪽이지 않겠느냐. 여기 2층이요. 2층에
옆집은 보니까 2층에 뭐 근데 방충망을 막 다 설치하셨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이 동향이고요. 앞으로 쭉 나아가면 이제 요 라인이 남향이라는 거죠. 그리고 옆에 보니까 백이동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일동, 백이동 나와 있고, 여기 이 길에서 조금 더 앞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만덕역이 아마 소재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이번 영상물은요, 부산 서부지원 경매 사건입니다. 경매 사건 번호는 2020 타경 10만 8,807호 강경미 사건입니다. 건번 3차 매각기일입니다. 2021년 8월 5일이고요. 이날짜 최저 매각 금액이 3,667만 2천원입니다. 따라서 이 금액의 10%에 해당되는 366만 7,200원을 입찰 보증금으로 지참하시고 가능하면 수표 한 장을 끊어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보면 막 만원짜리를 막 입찰 보증금 막 내더라. 물론 경매법정 가시게 되면요, 돈 세알리는 기계 있죠. 그죠? 드르륵 해가지고 그거 그 위에다 놔놓는데 그래 좀 짜증 내신다니까. 그래서 당일날 그 안에 은행 가셔가지고 수표 한 장으로 딱 끊어가지고 또 수표 뒤에다가 내가 이 물건 뭡니까 2020 타경 10만 8,807호 하면 그 뒤에 사건 번호 쓰고요. 내 이름 써요. 그래가지고 입찰 봉투에다 입찰 보증금 봉투 아니십니까? 같이 넣으면서 내가 떨어지면 그거 다시 돌려받으면 되고 아니면 내가 낙찰 받으면은 그게 이제 그 뒤에다 소위 이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